거주민이라면 당연히 신경 쓰일 만한 노후공업지대의 개발 소식은 아마도 가장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도 위치상 교묘하게 훌륭한 평촌 학군을 누리기에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아파트 환경을 단지별로 깔끔히 정리하는 아파트 환경분석 전문 채널 능지공인 부동산 소장 능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요즘 핫한 경기도 최초의 프리미엄 단지 평촌 아크로베스티뉴를 준비했는데요. 네, 바로 보시겠습니다. 네, 아크로베스티뉴는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해 있고 호계온천 주변 지구를 재개발한 단지죠. 이 단지는 먼저 짓고 분양하는 후분양 아파트고요. 2024년 11월 현재 11월 18일부터 3일 동안 청약이 진행되고 내년 2월에 입주가 시작되게 됩니다. 단지는 총 1011세대가 10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에 일반 분양이 391세대입니다. 최고층은 37층 높이라고 하네요. 네, 여기는 무엇보다도 경기도 최초로 들어서는 아크로 마크가 붙는 프리미엄 단지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크로베스티뉴는 도보 5분 거리에 서울 사당, 강남까지도 편리하게 접근 가능한 4호선 번개역을 접하고 있는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다만 왕복 10차선 도로를 건너서 이용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고요. 네, 출근 소요 시간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평일 오전 8시 기준으로 번개역에서 사당역까지는 21분 소요되고요. 강남역까지는 34분 걸리네요. 서울에서 이 정도 출근 소요 시간이라면 아주 훌륭할 수준이죠. 네, 여러분 평촌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바로 대치동에 버금가는 훌륭한 학원가입니다. 그만큼 학군이 좋은 지역이라는 건데요. 다만 아크로베스티뉴는 아쉽게도 위치상 교묘하게 훌륭한 평촌 학군을 누리기에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촌포만은 아니고요. 단지 남쪽 방향으로 약 도보 10분 거리에 호계초등학교로 배정이 되게 됩니다. 아이들이 걸으면 조금 더 걸리겠죠. 네, 중학교는 도보 15분 거리 정도에 있는 호계중, 안양 부흥중, 범계중이 있고요. 학업 성취도가 좋은 학교가 많지만 아쉽게도 아크로베스티뉴는 호계중으로 많이 배정이 된다고 하네요. 다행히 고등학교는 대부분 학업 성취도가 좋은 편입니다. 평촌 유명 학원가 주변에 평촌고등학교 배경고가 있고 단지 위쪽에 부흥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의외로 학원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부흥고 학업 성취도가 평촌고보다 더 높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 네, 학원가도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데요. 학원가는 사실 평촌 학원가를 제외하면 거의 없는 편입니다. 초등학생이 다닐 만한 도보권 학원가가 일단 없고요. 평촌 학원가도 도보로 거의 20분 거리이기 때문에 도보권으로 이용하기는 힘들겠죠. 그래도 중고등학생들은 방과 후에 학교 근처에 있는 퀄리티 높은 평촌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겠네요. 네, 이제 단지에 실제로 거주를 한다면 얼마나 살기 편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크로베스티뉴의 위치를 보시면 단지 오른쪽은 모두 공업지대입니다. 시멘트 공장도 눈에 보이죠. 그래서 상권은 큰 도로를 건너서 범계역 상권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평촌 상권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크게 평촌역 주변, 범계역 주변으로 상권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번개역은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같은 대형 상업시설이 주로 발달이 되어 있고 평촌역 상권은 병원과 근처의 오피스 인구를 위한 골목 상권 형태로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아크로베스티뉴는 번개역 상권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네, 단지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뉴코아 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까지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상권이 왕복 10차선 도로를 건너서 모두 형성되어 있어서 단지와의 단절감이 좀 크게 보인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의료시설도 보시겠습니다. 차로 10분 거리에 한림대 성심병원, 메트로병원, 안양샘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생활질병은 범계역 상권 내에 형성된 개인 병원에서 편리하게 치료받을 수 있겠죠. 네,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녹색 공간, 생활 환경 속에서 매우 중요하죠. 단지 바로 앞에 2개의 작은 공원이 있고요. 운동 삼아 걸어야 하는 1km 정도 거리에 평촌에서 꽤 유명한 평촌중앙공원이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봐도 규모가 꽤 있는 편이죠. 혹은 공원이 이제 지루하시다면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안양천에서 냇물을 보면서 산책하는 것도 너무 좋겠습니다. 제 동생 부부도 평촌에 살고 있는데요. 자주 안양천 산책하는 사진을 보내오더라고요. 자, 이제는 모드를 바꿔서 정확한 데이터로
아크로베스티뉴를 더 깊게 파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아파트의 전망이 어떨지 매수하는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겠죠. 먼저 이 지역의 인구 흐름을 보시겠습니다. 안양시 동안구의 인구 흐름을 보면 큰 특징이 보이는데요. 2016년부터 급속도로 인구가 빠져나가고 2021년을 기점으로 취약점을 찍고 그 이후로 아주 조금씩 다시 살아나고 있는 그런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양시의 재개발 시구 착공 시기 그리고 입주 시기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0년, 21년에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진행된 대규모 개발지구 사업을 보시면 아마 고개가 끄덕여지시는 그런 그래프죠.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되고 있으니 앞으로 그래프는 어느 정도 지점까지는 꾸준히 우상향을 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양시의 인구 데이터를 살펴보면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정보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빠르게 진행되는 노령화를 보이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최근 10년 동안 15세에서 65세인 검정색 중간층의 변화는 크지 않은 대신에 초록색 노령 인구 비율이 확연히 늘고 있고 파란색 아이들 비율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국이 비슷한 추세이기는 하지만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예를 들면 송파구 잠실동과 비교를 해보시면 어느 정도 확연한 차이를 보실 수 있죠. 네, 연령별 구성을 보시면 안양시는 허리를 차지하는 30, 40대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서 매우 두텁고 양 끝은 비중이 확 가늘어지는 항아리 모양의 인구 구성을 띠고 있습니다. 평촌 재개발 신축 단지의 특징이 조합원 물량이 많고 일반 분양수가 적은 편이라서 앞으로 신규 입주가 많이 진행되더라도 인구 구성의 변화는 아마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은 안양시의 일자리 수준입니다. 안양시가 보유한 사업체 수는 65,722개로 경기도 전체에서 약 4%를 차지하며 우수한 A등급입니다. 안양시 사업체 수 대비해서 근무하는 종사자 수는 더 많은 것으로 나왔는데요. 경기도 전체의 5%를 차지하면서 역시 A등급으로 훌륭한 편입니다. 안양은 대기업보다는 300인 이하 중견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건 경기 통계 사이트에서 가져왔는데 그래프에서 보시면 안양이 사업체 수 측면에서 최상위 지역 그룹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이어서 호재 정보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안양 호재의 첫 번째는 인덕원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다수의 교통 호재입니다. 2028년 개통 예정인 GTX-C 노선이 있는데요. 수도권 중심부를 세로로 가로지르죠. 이제는 돌아가지 않고도 양재 삼성역으로 빠르게 도착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송도와 강릉을 연결하는 월판선도 안양과 인덕원을 지나게 됩니다. 이 노선으로 안양에서 판교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평촌의 좋은 학군 매력으로 판교 인구까지 안양으로 일부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인덕원과 동탄역을 잇는 인동선도 2029년 개통을 앞두고 공사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로는 안양시에서 발표한 2030 계획 중 하나가 아크로베스티뉴의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될 수 있을 만한 게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안양시에서 현재 아크로베스티뉴 단지 옆쪽에 넓게 형성된 노후공업단지를 지식 기반 클러스터로 개발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실제 실행 여부는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거주민이라면 당연히 신경 쓰일 만한 노후공업지대의 개발 소식은 아마도 가장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과천의 지식정보타운 파급 효과입니다. 최소 2만 명 이상의 과천시 인구 증가와 약 3만 명 이상의 산업 클러스터 인력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많이 유입되는 인구 중에서 일부는 과천의 비싼 거주 비용이 부담되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평촌을 제2의 거주지 대안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안양시 전반적으로 호재로 작용될 수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네, 이제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력 놓치지 마십시오. 중요한 신규 공급 미분양 정보도 놓치지 말고 챙기셔야 되는데요. 향후 2년 안양시 동안구의 신규 공급은 2712세대로 그 중에서 아크로베스티뉴가 절반가량을 차지합니다. 신규 공급은 향후 2년 동안 적정 수준 이하를 유지하겠습니다. 공급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일은 없다라는 얘기겠죠. 네, 미분양은 9월 기준 61세대고요. 많지 않습니다. 타 지역의 투자 비율인 매진 비율은 동안구 3.3%로 경기도 평균 1.3%에 비해서 꽤 높은 편입니다. 어느 정도 투자 매력이 있는 지역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아크로베스티뉴의 환경을 요모조모 뜯어서 살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이제는 머릿속에 어느 정도 선명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네, 그러면 능지공인이 평가한 아크로베스티뉴의 평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입지, 교통, 교육, 생활편의, 성장, 잠재성 5가지 영역으로 평가한 결과에서 생활편의와 교통 측면이 부각되는 단지로 평가되었습니다. 네, 범계역의 풍부한 상공과 인프라를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활편의 측면이 우수하고요. 30분 내외로 서울 사당과 강남 접근이 가능한 4호선 역세권이라는 점과 그리고 앞으로 다수의 교통 호재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교통 측면에서도 기대를 해볼 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평촌에 있지만 평촌의 최고의 자랑인 학군을 최대한 활용하기 힘든 입지적 조건이 약점으로 꼽히는 그런 단지로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아파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